오케이, 복소수 다 덤벼. 오케이. 자, 요번에는 지역 답방고 2년 전 기출문제고요. 이제 복소수 관련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즐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이 이런 거거든요. 수수께끼를 푸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이제 2개 복소수를 줬고요. 이게 4개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쭉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어느 요소에 어떻게 힌트를 적용을 해서 푸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전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못 풀거든요, 잘. 그리고 이제 실제 나중에는 히롤 미스라 그래가지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놓고 봐야 돼서 한번 일시정지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가족권을 보는 순간에 아, 얘가 0일 수 없다. 이거 알죠? 그죠? 뭐 그거 외에는 딱히 가정보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나하고 다의 정보를 접목시켜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의 켤레복소수의 최대값을 얻어야 되는 건데 최대값이라고요?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순간 크기가 되면서 이게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못하면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보셔야 돼요. 돌아가세요. 다른 더 쉬운 문제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나조건이랑 다조건이 2개가 있는데 혹시 나조건을 활용해서 다조건을 풀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학은,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세상 자연 현상 모든 것들이 되게 복잡계라 그러거든요.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복잡계라 그래요.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수도 너무 많고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사건의 범인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하나 단순한 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어려운 추론까지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수학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는.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딱 본능적으로 보더라도 나하고 나 중에 누가 어려워요? 일단 수학에서는 개념이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힌트를 줬었을 때 그게 더 어려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조건은 어떤 특정 복소수가 실수라고 주는 순간에 얘 켤레씌움은 똑같은데 나는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조건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대입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조건에서 봤을 때는 다를 타깃으로 놓고 나의 정보를 다에다가 투영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 문제를 읽는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A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하드려요. 그거를 생각했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조건을 해석을 할 건데요. 다조건에서 보게 되면 의미 없이 이렇게 스프레드 되어 있는 Z1과 Z2를 좀 모아보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Z1을 묶어보면 Z1 바에다가 Z2 바를 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2를 또 모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Z1 바 줬던 Z2 바가 돼요. 어라? 그러면 얘는 결국에 Z1 바하고 Z2 바를 2개를 더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Z1 더하기 Z2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74라는 거죠. 아, 2개의 A와 B의 복소수의 켤레복소수의 곱이 74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다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A와 C가 실수 부분이고요, B하고 D가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고 이거의 크기의 합이 74다라고까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멈추세요. 일단 다정보에서 우리가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다정보에다가 나정보를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에서는 지금 나정보를 해석을 할 건데, 나정보는 사실 켤레복소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켤레 성질.
켤레 성질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는데 그 합이 실수라고 주어지면요, 둘 중 하나거든요. 대수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성질을 이용하든가, 아니라면 켤레를 씌워도 결과가 같다. 이 두 가지예요. 켤레를 씌워도 결과가 같다. 지금 여기선 그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딱 봐도 제곱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막 13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 i 분의 a 플러스 bi 언제 해석할 거예요? 어렵거든요.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13 빼기 z1의 제곱을 켤레를 씌우겠다. 그것도 항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a제곱 빼기 b제곱 부분을 다른 문자로 둬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야, 어차피 실수라면은 양쪽이 켤레로 씌워도 결과가 같아. 맞죠? 그래서 얘를 z1의 제곱분의 z1으로 되어 있는 애를 갖다가 얘가 13 플러스 z1의 바의 전체 제곱분의 z1의 바라고 씌우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크로스로 곱을 해볼게요. 그럼 놀랍게도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로 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변에서는 z1에다가 13 더하기 z1의 바의 제곱이죠. 그 다음 우변은 z1의 바에다가 13 더하기 z1의 바의 제곱, z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전개를 해서 보면요, 첫 번째 식에서는 13z1 더하기 z1의 z1 바의 제곱이고요, 오른쪽에는 13z1 바가 되죠. 더하기 z1 바 더 곱하기 z1의 제곱 이렇게 뭉쳐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혹시 지금 13z1과 13z1 바가 띄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자, 이거를 13에서 이거를 빼게 되면 z1 빼기 z1 바라고 나오게 되고요. 더하기 z1의 z1 바 제곱 빼기 z1 바에다가 이번에는 z1의 제곱을 빼는 거가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항을 정리하게 되면 지금 얘는 z1하고 z1 바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얘는 이제 z1과 z1 바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통 부분을 묶어가지고 z1 바 빼기 z1으로 묶을 수가 있게 돼요. 는 0이죠. 어라? 그러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가 공통 인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호가 서로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빼기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z1 빼기 z1 바를 묶고요, 거기에 13 빼기 z1의 z1 바가 되게 될 텐데요. 이게 합이 0인 거죠. 이게 곱이 0인 거예요. 자, 그런데 z1과 z1 바를 곱하든지 13에다가 z1 바를 빼든지 곱하기가 0이 돼야 돼요. 한쪽은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0이라고 놓는 순간에 켤레복소수가 서로가 0이라고요? 켤레와 켤레복소수를 합했는데 0이라고요? 그러면 실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 켤레복소수의 합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상 실수 부분이 남아야 되는 건데 ABCD가 자연수라고 가조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가조건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반드시 Z1과 Z1 바를 곱한 것이 13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반드시 1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자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13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진짜 몇 개 없어요. A가 1이면 B가 때려 죽여도 루트 10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라? A가 4고 B가 9면은 그쵸? 그러니까 A하고 B의 순서상이 2,3이냐 3,2냐 이 싸움이라고요 지금. 그쵸? 자, 이제 이 나 정보를 가지고요, 이게 되게 대단한 정보거든요.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따라오는 전체적인 이 시퀀스를 쭉 보세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복잡한 형태의 문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켤레복소수의 성질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깔맞춤을 해가지고 공통 부분을 찾아서 쭉 나오겠다. 이거 너무 되게 수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정보에다가 적용만 하면 정답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원하는 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k라고 했을 때 이 k가 최대가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를 갖다가 만약에 2라고 둔다면 2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뭐 3 플러스 d의 제곱은 74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cd도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합을 완전 제곱을 해서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이 74가 되는 경우는 자연수 안에서는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히돌미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인데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일단은 전체 점수의 3분의 2 내지는 절반 정도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동네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A를 받으려면 이런 형태의 주관식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 당연하거든요. 이거는 1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2등 이것까지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 1등급이겠지만 현재 2025 개정에서는 A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똑같거든요.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학원이나 모든 학교에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얻었을 텐데 항상 문제를 쭉 스캐닝을 하고 쉬운 문제부터 먼저 다 풀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좀 도전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얘도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내가 이거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러면 고백해서 조금 더 어려웠지만 객관식이었던 문제들을 마저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여기로 돌아와야지만 여러분들이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더라도 한 문제 정도는 실수로 틀릴 수 있거든. 그러면 한 문제 틀리고 이거 반타작하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A는 나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내신이라는 건 어쨌든 시간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았다면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두 개의 합이 제곱의 합이 74가 되는 거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4, 4, 16이라 그러면 16하고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죠? 68이 58이 될 텐데 68인가? 68이죠. 68은 뭐의 제곱의 합이 아니죠. 오케이, 그럼 제거해요. 5, 5, 25 7, 7이 49. 이거 되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A 더하기 C를 5로 만들고 3 더하기 D를 7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C가 3이면서 D가 4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A하고 B도 결국에 지금 순서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꼭 A가 2이고 B가 3인 조건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A를 3으로 보고 B를 2로 본 상태에서 5하고 7을 만족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C가 3이면서 D가 4였거든? A가 3인 상황에서는 C가 2가 되고요. D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4, 4, 16에 3, 3은 9, 25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는 C의 제곱을 하게 되면 4고 D의 제곱을 하면 5, 25거든요. 이게 5, 25인데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29가 나오죠. 결국에 25보다는 29가 더 크겠구나. 이거로 끝인 겁니다. 뭐 다른 숫자가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88이 64, 64에다가 14를 더 74하면 10을 더해야 되니까 10을 제곱으로 안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히롤미스 전법을 써야 되는 가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게 히돌미스인 건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인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 안목도 사실은 이게 어떤 수학적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적 개념의 뎁스를 깊게 더 엄밀하게 가져가면서 특히 나머지 정리 단원이랑 함수 단원 있죠. 복소수는 이런 문제가 좀 드물은데 나머지 정리하고 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개념에다가 깊게 박아보고 적용해보고 호기심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선생님과 티키타카로 그런 토론을 해가는 거를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 그런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면 정말 잘 풉니다. 왜냐? 경험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내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 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대비까지 될 정도로 수학에 대해서 즐겁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즐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수학 전교권을 획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노력만 더 한다면 충분히 뭐 전교 1등까지도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수학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뭐 전문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고등학교까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수학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학생들은 100만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니까요. 세대당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평범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전국에서 수만 등에서 수천 등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천 등이라는 게 여러분들 5%예요. 여러분들 전국이 40만 명이니까 4만 명이 10%거든요. 그러면 2만 등 안에만 들어도 5%예요. 어마어마한 똑똑함이에요. 그거를 누구나가 다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면서 즐길 수 있다면 더 그래요. 내신 대비가 고통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스럽다는 걸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꼭 좋겠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잘 복기해보시고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패턴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것들부터 먼저 대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를 식을 세워놓고 쉬운 거에서 힌트를 찾아서 접목시킬까? 이거를 자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적용해 보세요. 실제로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